안녕하세요. 모아쌤입니다. 네, 오늘은 자율적인 교실 만들기 실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율적인 교실을 만들면요, 어린이들은 책임감, 독립심, 또 자신감을 기를 수 있고요. 교사들에게는 정말 수월한 하루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자율적인 교실을 만들 수 있는지 약간의 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어린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제가 잘 보는 강아지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 채널에서 그 강아지 주인이 간식 먹을까? 간식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면 강아지가 방 문을 열고 간식이 들어있는 서랍을 열고요. 그 간식을 가져와요. 그 강아지 주인은요, 강아지가 방문을 열 수 있도록 손잡이에 끈을 달아놓고 그 서랍 손잡이에 끈을 달아놔서 강아지가 입으로 그 끈을 잡아당겨서 문을 열 수 있게 해 놓았어요. 이런 것처럼 어린이들을 관찰하시면 어린이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몬테소리 표어 중에 help me do it myself 라는 표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손을 꽉 잡으시고 보는데 인내심이 필요하잖아요. 그 정말 인내심을 발휘하셔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어린이들이 나중에는 아주 잘하게 될 거예요. 저희 반 교실에서는 청소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쓸 수 있는 도구, 또 손걸레, 그 다음에 타올, 또 대걸레 같은 게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어지르면 직접 청소를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소 도구함에 잘 담아 놓은 다음에 책상에 물을 흘리면 손걸레를 가져다 닦고 준비되어져 있는 그 빨래통에 갖다 놓고요. 바닥에 물이 쏟아졌거나 그럴 때는 대걸레 또는 집에서 그냥 쓰는 타올 아이들이 쓴 다음에 빨래통에 갖다 놓으면 교사는 빨아서 말린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다시 접어서 청소 도구함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엎지른 거 치우는 수고가 많이 줄어들어요. 물론 이렇게 깨끗이 못해서 이렇게 교사 손이 갈 때도 있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점점 잘하게 돼요. 아이들이 감기철이 오면 아이들이 이렇게 코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코 닦는 영역을 준비를 해주셔서 거울과 티슈, 그 다음에 작은 휴지통을 준비해 주셔서 아이들이 직접 코를 닦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코 닦고 와라 그러면 아이들이 직접 가서 코를 닦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반 아이들에게 코를 어떻게 닦는지 알려준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 티슈가 필요하죠. 아이들하고 활동할 때는 책상에 놓거나 하는데 저는 선생님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을게요. 휴지를 한번 접어요. 또 한 번을 접어요. 코를 닦아요. 한 번을 접어요. 또 코를 닦아요. 그 다음에 휴지통에 넣어요. 코가 더 있으면 휴지 한 장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손 씻는 거 잊지 않고요. 그리고 또 용변을 처리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면 좋아요. 특히나 7세반 내년에 학교 갈 아이들은 꼭 가르쳐 주셔야 되죠. 저는 어떻게 활동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이야기 나눌 시간에 아이들에게 그 휴지를 다 같이 나눠 주신 다음에 함께 활동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시다시피 방구, 똥, 오줌 아이들이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저는 6칸을 사용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아이들 반 접고 반 접어요. 아이들은 손이 작으니까 한 번 더 접어요. 그런 다음에 이 잡을 때 아이들 지도하실 때 잘 잡아야 돼요. 애들이 이렇게 잡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손가락이 묻겠죠. 그러니까 엄지를 끝으로 해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선생님들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부끄러워서 안 할게요. 엉덩이를 들고 닦는 방향까지 보여주신 다음에 한 번 더 접어서 엄지손가락 위치 조심하시고 닦은 다음에 휴지통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아직 능가가 묻어 나왔으면 한 번 더 6칸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요. 호주 어머님들은 그 팬티에 묻어와도 그거는 아이들 엉덩이 닦아주는 건 그건 선생님의 일이 아니라 아이들 일이라는 걸 당연히 인식하고 집에서 아이들이 가르쳐요. 근데 너무 이제 안 되는 아이는 부탁하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어머님들이 팬티 이렇게 묶고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선생님이 당연히 닦아주셔야 되는 문화니까 물티슈를 준비해 주셔서 아이들이 닦은 후에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물티슈 한 장을 꺼내서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닦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그 물티슈는요, 화장실 변기에 들어가도 막히지 않는 걸로 준비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화장실 변기 막혀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아이들 스스로 옷 입기, 신발 신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몬테소리 식으로 옷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옷을 벗으면 팔을 뒤집어서 벗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팔을 다시 바르게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잠바를 책상에 안이 보이도록 이렇게 놓습니다. 안이 보이도록 놓고 아이가 이 허리 쪽에 서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 머리 쪽에 섭니다. 그런 다음에 양쪽 팔을 넣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책상에 놓고 해요. 저는 선생님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들고 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 둘 매직 그 마술이라고 해요. 옷 입기 마술. 하나 둘 셋 하면 이 옷을 머리 위로 넘기는 거예요. 뒤로 넘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입게 되죠. 한두 번 정도 연습하다 보면 아이들이 아주 수월하게 잘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반 분위기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과 상호작용 하시냐면요. 그 아이들 중에는 발달 차가 있어서 조금 잘하는 친구, 조금 아직 발달 중인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잘하는 친구가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반 전체한테 말씀하시기를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기 전에 친구한테 먼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친구가 친구를 도와줬을 때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서로가 서로를 돕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잠바 같은 것도 왜 지퍼도 어떤 친구는 잘 어울리는 친구가 있고 또 새 교구를 내놨을 때 두세 명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가르쳐줄 수도 있고요. 또 미술 영역에서 스카치 테이프 쓰는 거, 스테인플러 쓰는 거를 잘 가르쳐 주신 다음에 또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싸움이나 갈등이 있을 때 바로 직접 개입하지 마시고 아이들 스스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 뒤로 물러서서 보시다가 한 친구가 감정에 너무 격양되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때리고 싸울 경우가 되기 전에 개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내 장난감을 뺏어갔어요. 그럼 바로 와서 선생님 제가 내 장난감 뺏어갔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 스스로 그거 내 거야 하지마 돌려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말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여전히 그 친구 말을 안 들었을 때 선생님한테 와서 도움을 청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하고 도움을 청했을 때 선생님은 그 아이랑 같이 가서 그 상황을 해결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그 친구와 함께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도 친구가 돌려달라고 얘기하면 너가 스스로 친구의 말을 듣고 돌려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같은 교실에서 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들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함께 하기가 힘들어. 서로가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면 아주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로 어느 반이나 다 이르는 친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쫙 친구들이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선생님 제가 뭐 잘못했대요 하고 와서 이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이르는 친구한테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저는 그렇구나. 다음에는 너 이야기를 한번 해줄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면 너가 그 친구한테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보기도 하지만 또 자기 맘대로 말을 안 듣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이러던 친구가 다시 와서 선생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때 가셔서 그 상황을 정리하시고 마지막에 또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번에는 친구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좋은 거니까 친구의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같은 반에 생활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말을 잘 들어줘야지 즐거운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선생님도 그 구성원의 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들이 반으로 돌아가셨을 때 한번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 교실은 누구 교실이지? 그럼 아이 입에서 선생님 교실이요. 그러면 한번 선생님의 상호작용을 돌아보셔야 되고요. 또 규칙 중에서 왜 교실에서 걸어야 돼? 아이들이 입에서 선생님한테 혼나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선생님의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아이들 입에서 뭐 다치니까요. 라던가 물건이 부서지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 반이 그래도 잘 돌아가는 반이에요. 정말 이 영상이 힘드신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그런 선생님들이 자율적인 교실을 만들어서 좀 더 수월하게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